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목요일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에 대한 3개월간의 군사 침공이 중단된 이 지역에 약 11,000명의 북한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요크 타임즈는 일요일에 약 5만 명의 러시아와 북한군이 공격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령관은 일요일에 CNN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직접 전투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이웃 벨고로드 지역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임무는 방어의 2단계로 정의됩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직접 전투작전입니다. 라고 말하며 인력 중에는 전문 포병대와 저격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령관은 이러한 그룹은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투작전에 직접 참여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점령 지역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의 중요한 자원지라고 말했습니다. 방어적으로 배치된 군대조차도 러시아 군대를 다른 곳의 공격 작전에 사용할 수 있고 결국 직접 전투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들은 세계의 순혈 여단에 해당합니다. 적이 2차 방어선에서 10,000명의 군인을 철수하고 북한에서 군인을 배치하고 이 세계 여단을 활발한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장소 중 한 곳으로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계의 순혈 여단이 중요한 자원일까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원입니다. 라고 페도렌코는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다는 보도는 지난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당시 두 나라 모두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방에서 모두 버림받은 러시아와 북한은 모스크바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점점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북한은 12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군대는 전투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침략하면서 여름에 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하여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꾸준한 진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참모총장은 그의 군대가 전쟁이 시작된 이래 가장 강력한 러시아 공세 중 하나 제 직면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또한 우크라이나 도시에 장거리 드론 공격을 거의 끊임없이 퍼붓고 탄두가 없는 미끼 드론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목요일에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키이우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그의 간청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이우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다른 국가의 군대가 개입하는 새로운 긴장의 물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1월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트럼프와 그의 러닝메이트인 오하이오 상원의원 제이디 벤스는 키이우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해 러시아와 불안한 휴전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키이우와 NATO 동맹국들은 모스크바가 침공한 지 2년 반 만에 미국의 지원이 극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하게 되었습니다.